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황금돼지 이건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보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미국과 이란의 본격적인 타결 소식이 나왔습니다. 항상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불확실성이 완전치 해소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라면 오히려 시장 쏠림 현상이 더욱더 가속화가 될 거고 소외주들은 더욱더 많이 빠질 거라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대한 해결 시그널이 나오는 순간 낙폭이 있었던 주식들을 중심으로 그냥 대부분 다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단지 삼성이랑 SK라든가 지금 시장에서 실적으로 완전히 증명하고 있는 주식을 제외하고 뭐 원전, 방산, 조선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주식들이 이번 전쟁 상황을 겪으면서 마이너스 30% 거기에 마이너스 40%까지 순식간에 겪은 개인 투자분들께서 좀 당황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답답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합의 같은 경우는요. 명백한 건 호재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며칠 더 지켜볼 재료가 있겠지만 오늘 그래도 이 국면에서 시원하게 여러분들께서 주울 만한 주식이 뭐가 있을까 공유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사가 나왔죠. 협상 타결인데 약간 조금 찝찝한 게 있습니다. 타결이 됐지만 서명은 19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가장 큰 관건은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바로 호르무즈 협의죠. 전 세계 무역량이 아마 대부분 이쪽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가 막히면 우회를 해야 되고요. 우회를 한 만큼 그만큼 특정 이러한 선박 그리고 배를 빌리는 수요가 높아지면서 일부 업종들은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타격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원유라든가 핵심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기업들의 이러한 생산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소비자 물가로 이어질 수 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계속해서 금리 인상에 관한 압박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러한 소외주를 매수하신 분들은 그냥 굉장히 답답한 국면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19일 정말 서명을 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반등했다라고 공격적으로 가기보다는 진짜 서명을 하는지, 또 트럼프의 말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지켜보자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겠고요. 이제 그 다음 대기하고 있는 게 아마 FOMC일 겁니다. 일본 BOJ랑 지금 미국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일단 이번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는 국면에서 우리가 네 가지는 일단 보셨을 겁니다. 호르무즈 개업 개방이 되었죠. 자, 거기에 이어서 유가 하락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80달러 초반대로 안정이 됐고, 환율 하락은 물로 이어지냐? 달러 강세가 꺾이면서 1,600원 공항 기준으로도 지금 돌파가 나왔었잖아요. 1,500원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외국인 수급 기대해 보겠고요. 이에 따라서 삼성과 SK가 폭등을 하다 보니까 코스피로 다시 8,500을 가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9일 날 서명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핵심 재료 두 가지를 앞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이슈냐? 일본 BOJ 금리 인상 사실상 진행 예정일 것 같잖아요. 여기서 기존 0.75에서 1%로 인상할 것이 유력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옛날같이 지금 여러분들 일본이 이렇게 금리 인상한다 해가지고 엔화가 폭등하거나 그런 현상이 있진 않아요.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그래 왔어요. 횡보를 해왔고, 이번 같은 경우는 엔화 약세가 그냥 너무 지금 가치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진정되는 정도라고 평가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시아 신흥국으로 향하는 글로벌 자금 흐름에 긍정적인 변화가 오히려 주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부분은 미국 FOMC예요. 케빈 어시라는 새로운 연준 의장이 등판을 합니다.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냉정했었잖아요. 그런데 케빈 어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인준한, 어떻게 보면 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정책을 펼칠 것이냐, 아니면 현재 시장을 냉철하게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할 것이냐, 그 부분을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단은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서 미국 실질 경제가 어떻게 보면 좋아졌다라고 말하기는 다소 어렵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무리하게 금리 인상을 한다? 그러면 미국의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정권에서도 굉장히 지금 신경을 날세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점도표 공개를 중단한다거나 또는 시장에서 주던 이런 그
포워드 가이던스 자체를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 무게를 많이 두는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중동 리스크가 해소가 됐잖아요. 일단 이 호재 자체가 아마 시장의 탄탄한 하방 지지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수급 자체는 여러분들 AI 쪽이라든가 로봇은 지금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어디서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느냐? 제가 말씀드렸던 그동안 제가 주구장창 말씀드렸던 종목들 안에서 일단 첫 번째 스페이스 X 관련주, 특히나 우주항공 관련주가 우리가 지난주부터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셨잖아요. 제가 사실 요걸 좀 많이 먹긴 했는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료 소멸이고 먹을 게 없다라고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나 미래에셋 벤처 투자 재료 소멸이라 말씀을 드렸죠. 그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관련주들이 많이 빠진 것을 우리가 실제 눈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지금 뭐 TMC라든가 그동안 스페이스 관련주 테마를 타고 올라갔던 종목들 있잖아요.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HVM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미 스페이스 X 같은 경우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기대감의 테마를 타고 올해 신년에 주도주였잖아요. 그래서 다 500% 1000% 이상 올라간 주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IB 투자도 포함이 되겠죠. 왜 올라갈 수가 없느냐? 기대치 때문에 1000%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스페이스 X가 아마 이번에 19% 상승 마감을 하면서 3200조에 가까운 금액으로 사실상 첫날 마무리를 한 거잖아요. 이면에는 개인들한테 수익이 많이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 과거부터 오랫동안 이 회사가 정말 평가를 받기도 전에 가장 저렴할 때 매수한 주체들이 수익을 볼 것이냐 그거를 보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스페이스 X가 상장했다라고 해가지고 엄청난 기대감을 부여하더라고요. 세계적으로 돈이 많이 몰렸다고. 근데 팩트는 무엇이다? 스페이스 X 10년 전 구내식당 직원들도 억만장자가 정말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300억을 투자한 VC에서 이번에 차익이 30조라고 합니다. 이들은 5년 10년 동안 투자를 한 거죠. 사실상 이 주식을 미리 가지고 있었던 거겠죠. 그러면 지금 전 세계 모든 관심과 돈을 일로 몰린 다음에 가장 높은 평가의 가치로 상장을 했다? 그럼 과연 개미들이 가장 높은 그 평가 가치를 받을 때 들어가가지고 먹을 수 있는 파이가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냉정하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스페이스X 관련주는 재료 소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장 안에서는 지금 여전히 주도하는 게 무엇이냐? 결국에는 반도체예요.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오늘 5% 이상 상승이 나왔죠. SK하이닉스도 엄청나게 큰 급등이 나왔거든요. 여러분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기준으로 보시면 특징들이 있어요. 어떠한 특징들이 있느냐? 결국에는 가장 강하게 반등하는 주식들이 결국에는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대기업들이라는 걸 우리가 눈으로 직접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결국엔 삼성전기도 이제는 반도체로 묶이잖아요. 기판이라든가 MLCC로 묶였는데 제가 이 부분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전기도 굉장히 높은 가격에 가파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어때요라는 그 문의를 하시는 분들, 특히나 궁금하실 분들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죠. 삼성전기는 이제 170만 원, 200만 원 사이에서 변동성 있는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재차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왜냐하면 주가가 이제 레벨을 타고 나서는 만약에 하락폭이 크다라고 하면요, 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레벨업을 시킨 상태에서 살 수 있는 건 무엇이다? 특정 가격 구간에서 박스권 이렇게 변동성을 좀 강하게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물량을 소화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물량 소화 단계를 거치면 일반적인 개인들은 단순하게 5% 10% 물리는 순간 손절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대형주조차도 지금 시장은 변동성 있게 주어지다가 물량을 흡수를 한 다음에 정거점 시키는 게 대세거든요. 그래서 정말 실적이 폭발하거나 쇼티지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현재 지정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 변동성이 있을 때에는 상승에 대한 추격 매수가 아니라 내 타이밍이 올 때까지 일정량 기다리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마 지금 200만 원 돌파가 나온다라 해가지고 또 무리하게 매수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제 예상은요, 지금 당장 날아가기보다는 물론 삼성 SK의 업황을 타고 같이 가겠지만 한 번 더 변동성 있는 거래량 없는 하락에 관한 기회를 한번 주지 않을까.
라는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직 리스크가 해소가 되다 보니까 어때요? 현대차부터 시작해서 2차 전지까지 그냥 굉장히 낙폭이 어마어마하게 컸던 원전도 마찬가지죠. 두산 에너빌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그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많을 때는요, 시장에서 안정적이고 앞으로 막대하게 돈을 버는 쇼티지 분야의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삼성이랑 SK만 집중적으로 갖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글로벌 전쟁이 끝나고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 그러면 그 사이에 다른 주식들은 낙폭이 어마어마하게 컸거든요. 이러한 주식들도 이제는 같이 상승한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팩트는 무엇이냐?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도 삼성이랑 SK 반응이 제일 빨랐고요. 매수세도 가장 많았고 아마 거래대금도 제일 거의 많았을 거든요. 이 특징은 무엇이냐? 그럼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더라도 뭐다? 반도체가 대장이다. 이미 여러분 시장에서는요, 적자에서 흑자 전환되는 주식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드라마틱한 상승에 관한 부분을 더 이상 기대감으로 주는 시장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아마 제 생각으로는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혼란스러우실 수가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삼성이랑 SK가 우리 시장의 이러한 눈높이를 굉장히 많이 높여놨어요. 이러한 대기업들 탑2가 영업이익률 각각 50% 76%입니다. 코스닥 내에서요, 삼성, SK 거래를 하는 이런 핵심적인 반도체 소부장 기업 빼고요, 영업이익률 50% 이상 하는 기업 거의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아마 영업이익률 50%가 나오더라도 소부장 안에서는 시총 이상으로 굉장히 고평가가 되어 있을 겁니다. 나머지 코스닥은 어때요? 말 그대로 소형주예요. 성장주입니다. 영업이익률 10%만 나와도 잘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돈을 운용하는 주체들이 50% 70%의 영업이익률 기록하는 기업을 제외하고 성장주에 돈을 때려 넣는다? 그런 봉사 정신은 앞으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피 안에서도요, 성장을 한다고 한다라면 밸류 체인 내에서 대장들이 가장 세게 반응하는 게 트렌드인 것 같아요. 왜냐? 지금 여러분들 부동산도 양극화, 주식도 양극화라 말씀을 드렸죠. 부동산은 강남이 대장이고 그 이하로 마용성 말씀드렸고, 강북 그리고 지방, 이렇게 단계가 나뉘어서 가는 놈만 가고 안 가는 놈은 지독하게 안 가잖아요. 상승이 정말 제한적이거나. 지금 주식시장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가진 종목이 여러분 이제는 기술적 차트 매매가 먹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단기적으로 조금만 먹고 나올 거다. 거래량을 보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냥 거래량을 보면서 적절한 타점에서 매수를 하면 단기적인 수익은 가능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산업적인 구조적 성장을 먹고 수익을 내는 구간이 제일 무서운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전도 이제 갈 거고요. 다시 태양광도 지금 슬슬 다시 갈 겁니다. 불확실성이 하나하나 해소되면요, 팩트는 무엇이냐? 다 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특징은 무엇이냐? 그동안 낙폭이 너무 컸어요. 두해빌 어때요? 두해빌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40%가량 빠졌죠. 누군가는 30% 40% 손실 중이란 말이죠. 바닥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사도 가는 장이 지금이라는 겁니다.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장. 그냥 상위 종목들만 놓고 말씀드려도 현대차도 어때요? 현대차도 한 30% 빠졌죠.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불확실성 해소가 되니까. 삼성이랑 SK는 가장 빨리 거의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대부분의 종목들은 다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에코프로뱀도 많이 갖다 쳐요. 팩트는 반토막 났어요. 그래서 거래량 없이 지금 마치 세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사실 그런 지금 여러분요, 상승에 대한 추격 매수가 아니라 어느 정도 실적이 뒷받침되고 성장 분야가 명확한 분야는요, 고점 대비해서 낙폭이 컸기 때문에 뭘 사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세게 반응을 하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눈여겨보셔야 돼요. 그게 어디냐? 반도체 소부장이에요. 결국 코스닥도. 오늘 HSP가 역대급 상승을 기록했잖아요. 팩트는 무엇이냐? 이제 8만원 9만원대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순환을 해요. 계속. 이제 저는 원익 IPS랑 주성 엔지니어링이 폭락할 때 제가 가장 빨리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반등할 때 가장 세게 반등을 했죠. 얘네 어때요? 또 매수세 붙으니까 쉬어가잖아요. 코스닥은 상승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분명한 거는 단기 급등하기에는. 또 만약에 올라간다, 추격 매수가 아니라 내 것이 아니야 라고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반도체 소부장 어디로 가는 것이냐? 지금 전공정 중심으로 다 폭등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장주 안에서 순환매가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그 다음은 후공정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가격대에서요 그동안 후공정이 많이 못 갔잖아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후공정 한다고 한다면 한미반도체겠죠? 얘도 강하게 상승이 나왔어요. 이외의 후공정들은 많이 안 갔거든요. 그럼 후공정 관련주들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소부장 전공정 대장주들은 단기간에 40% 50% 끌어올립니다. 일주일도 안 돼서. 그러면 또 쉬어가는 구간이 나와요. 그럼 그 사이에 올라가지 못했던 소부장들이 간다는 거겠죠. 대표적으로 후공정. 지금은 반도체 안에서요. 모든 분야에 걸쳐서 쇼티지가 날 겁니다. 그런데 단계적으로 쇼티지가 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 상승할 때 추격 매수가 아니라 한 번쯤은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자리가 단기간에 다른 사람들이 30% 40% 이상 수익 중인지 그것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어요. 괜히 들어갔다가 타점 잘못 나서 엇박 맞으면 다른 사람들 수익 매도하고 있을 때 그러면서 그 돈 갖다가 다른 종목으로 옮겨갈 때 나는 이 종목에 꼼짝 못하고 물려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안에서도 순환매 흐름을 잘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은 이제 후공정이라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반도체가 계속 주도를 할 겁니다. 지금 반도체만큼 영업이익이 나오는 분야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성장주 내에서는요. 저점에 있는 주식들 위주로 매수를 하시면 그냥 뭘 사도 수익이 나는 장이라는 정도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그리고 HD 현대일리트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80만 원대 무조건 긁어 모아야 된다. 황제주 돌파하고 무섭게 반등 나오잖아요. 효성중공업이라든가 여러분들 세게 반등 나왔죠. 효성중공업 아마 HD 현대일렉트릭 여기 오늘 LS 일렉트릭도 가세를 했거든요. 그럼 변압기 쪽에서 반등이 본격적으로 세게 나오기 시작했죠. 그럼 변압기가 폭등을 한다. 그 다음 이제 산일전기라든가 재룡전기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 이하로 배전반이랑 전선들이 있죠. 대한전선, 대원전선. 그쵸? 그러면 또 한번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은 충분히 매수 가능한 영역이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단계적으로 분할 매수 권유를 드리겠고요. 시장의 불확실성이 명백하게 해소되는 국면에서 매수가 들어간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종목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 무리하게 매매하는 코스닥의 잡주가 있었어요? 없었죠. 왜냐하면 다 대장 라인에 있거나 2대장 라인까지만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시장에서는요. 모든 분야에 걸쳐가지고 대장주들이 밑에 낙수 효과를 부여함으로써 밑에 기업들이 먹고 사는 구조예요. 모든 구조가. 예전처럼요. 특정 소형 기업들이 말도 안 되는 드라마틱한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폭등하는 주식이 나오는 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명확히가 모든 분야에는 먹이사슬 구조로 되어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대장주들만 먼저 반응을 하고 그 이하 주식들이 낙수 효과를 받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관점으로 매매를 하시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가진 종목이 예를 들어 반도체면 반도체 안에서 밸류체인 몇 구간에 해당을 하는지 변압기 쪽이면 전선 쪽이면 통신 쪽이면 내가 가진 종목이 안에서 대장인지 부대장인지 아니면 계잡주인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계잡주는 수급이 안 붙으면요 결국에는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작은 금액으로. 그러면 변동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일반 개인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지독하고 악랄한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성공 투자를 위해서는 여러분들 시대가 변하는 흐름을 잘 읽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흐름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읽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뭐다 대세는 결국 여러분들 반도체 소부장 어떤 걸 노리셔라? 후공정 플러스 이제 전공정도 빠진 만큼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올라갔으면 뭐다? 내게 아니다. 무리한 추격 매수는 금지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각 섹터별로 대장주를 항상 분석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모든 이러한 불확실성이 거쳐지고 하반기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큰 돈을 많이 버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황금 돼지였고요. 다시 한번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